예, 토픽 2 리스크 거버넌스 얘기를 갖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픽 1에서 ESG 경영, 그다음에 GRCR 얘기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바로 이 거버넌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개념을 갖다가 이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않고 원어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통상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버넌스 자체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업의 뭐 지배 구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누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 관리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해서 조직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갖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리스크 거버넌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코퍼릿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조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목적은 결국 가서는 경영 성과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서 ESG 경영에서 요구하는 뭐 윤리적인 경영까지 얘기할 수가 있고 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에서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또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건전한 건강한 거버넌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바로 이 코퍼릿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그 원칙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투명성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공정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주주에 대한 이해 보호, 더불어 기관 투자자와 주식시장 포함한 중개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공시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다분히 정보 관련된 투명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조직의 비즈니스의 이사회의 책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전략에 대한 내용 당연히 포함이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을 OECD 기업 지배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의 예를 또 들어볼 것 같으면 역시 기업 지배 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 책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과 책임과 권한과 뭐 컴펜세이션 보수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이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그 지배 구조의 내용까지 포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CSR, 다음에 리스크 관리, 다음에 뭐 감사, 뭐 공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SE에서 얘기하는 기업 지배 구조 프레임을 이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간파를 갖다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들의 책임, 그들의 권한과 보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전략,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스크 관리, 감사, 내부 통제, 공시까지를 아우르는 이사회의 역할을 갖다가 LSE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생산적인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사회의 기능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사회 회원과 조직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사회 활동의 목적, 의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 리스크에 대한 내용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활동에 참여의 적극성을 갖다가 또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직업 윤리 얘기도 하고 있고 자신의 직무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 얘기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 있는지, 경영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갖다가 팔로우할 수가 있는지, 기업의 재무 및 기타 통제 조치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까지, 또 규정 준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참석률, 그다음에 대화 내용과 기록의 관리까지, 합의된 목표와 성과 지표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또 대외적으로 공개를 갖다 하고 있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사회 활동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이해관계자인데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직과 비즈니스의 목표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 프로세스, 전략과 전술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ISO, 국제표준기구 가이드 73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당일 포함이 되고 고객, 금융기관, 공급자, 지역 사회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리스크의 인식과 리스크 거버넌스의 내용까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즈니스 핵심 프로세스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조직의 내부 컨텍스트, 외부 컨텍스트와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가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세부 운영 관련되어 있으며 준법과 관련을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미션이 있고 비즈니스 계획이 있고 기업 목표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전략 관련된 프로세스, 전술 관련된, 운영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에 부응하는 핵심 프로세스.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긋나게 하는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고 기회 요인을 살리는 그러한 건전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다음에 도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이 되었을 때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을 함으로써 비즈니스의 가치를 갖다가 창출하고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리스크 관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했어요. 기술적인 내용 포함해서 뭐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심지어 ESG 경영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예를 한 3가지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운영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는 금융권,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권에 상당히 크게 부각된 그런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의 예가 됩니다. 우선 운영 리스크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해저드 리스크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
다음에 인사, 시스템의 오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기는 사고와 손실의 위험을 운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젤 2라든지 바젤 3, 다음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뭐 솔번시 2 이런 것들이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이 된 그러한 감독 규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바젤과 솔번시에서 운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금융권의 주요한 리스크 관리 기능으로서 운영 리스크 관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뭐 원칙으로서 이사회의 역할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와 통신의 플로우도 얘기를 하고 있으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파악과 통제, 뭐 감독자들의 독립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10대 원칙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겠지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재무 리스크 관리,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쉽게 계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운영 리스크 관련돼서는 계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쉽지가 않다.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도전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 뭐 운영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비교를 해서 운영 리스크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다분히 멘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비금융권 같은 경우는 피지컬 문제에서 이 운영 리스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손실 예방은 재무적인 손실을 갖다 피하는데 금융권의 ORM이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 비금융권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 비교를 갖다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리스크 관리 예로서 PRM,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사업 리스크 뭐 다를 바가 이제 없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비즈니스가 수행함에 있어 전략을 갖다 수립하고 실행할 때,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이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의 기능으로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결과서는 프로젝트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제 시간 내에, 뭐 1년이면 1년 내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의 스펙과 성과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흡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 내에서 계획된 그 스펙과 성과에 부응하는지, 또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다시 프로젝트 리스크의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 대상은 품질 관련돼서, 그다음에 코스트 관련돼서, 시간 관련돼서 준법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프로젝트는 처음에 이제 뭐 계획하고 실제 집행하고 종료했을 때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공급망.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깨졌다. 심지어는 뭐 실종이 되었다. 그래서 한때 90년 이후로 그 글로벌 비즈니스의 표준이 된 세계화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탈세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떤 그 국면으로 전개해야 될지 비상한 관심을 갖다가 끌고 있는데,
관련돼서 공급망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28000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자원과 프로세스의 연결 세트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 그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2011년에 뭐 도호쿠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이래서 지진과 쓰나미와 원자로가 이제 폭발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공급망 관리에 큰 문제를 갖다 야기했던 게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코로나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무너져 내리고 향후에 근본적인 재편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그 어떤 다른 비즈니스 리스크보다 바로 이 공급망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관심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애플이 미국에서 설계를 갖다 하고 실제 부품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부품 뭐 한국에서 하게 되는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통상적인 패러다임이었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 여하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내용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